변두리 지어진 지 30년도 넘은 주공아파트 단지에 새벽 5시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김영자는 잠든 손자 하늘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죠. 66세의 나이에도 구부정하지 않은 어깨, 그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볶음밥 냄새, 이 모든 게 영자에겐 삶의 일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 나 있고 4층까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지네요. 아파트 입구 분리수거장에서 영자는 능숙하게 종이류와 플라스틱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일을 시작하면 금세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영자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없다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1시간 반 뒤, 영자는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예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치우며 영자는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저 사람들도 다 엄마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죠. 집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니까요. 오전 9시 영자가 집에 돌아오니 딸 미선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41세의 나이에도 미선은 여전히 엄마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들어온 지 벌써 2년째였죠. 엄마, 아침은 왜 안 차려놨어? 미선의 목소리에는 늘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선아. 금방 해줄게. 영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는 벌써 나갔나? 응, 새벽 6시에 나갔어. 요즘 전국대회 준비한다고 더 일찍 나가네. 미선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깟 태권도에서 뭐 하냐? 공부는 안 하고.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이 이야기만 나오면 미선은 늘 이랬어요. 하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버텨야지. 저 녀석 태권도 말곤 하는 게 없으니.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태권도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체육관 관장님도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미선에게는 그저 허황된 꿈으로만 들렸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영자는 하늘이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3시면 학교를 마치고 태권도장으로 가는 하늘이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창문 너머로 교복을 입은 하늘이가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늘이는 가방을 던져놓고 도복 가방을 들었어요. 밥은 먹고 가거라. 아니에요, 늦었어요. 관장님이 기다리세요. 하늘이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현관문을 나섰어요. 영자는 그런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영자에게는 충분했죠. 저녁이 되어 하늘이가 돌아왔을 때 영자는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찌개를 준비해뒀어요. 하늘이는 몸이 많이 자란 만큼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전국대회 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네, 관장님이 꼭 나가보라고 하세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영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할머니가 응원하러 가야겠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미선이 차갑게 말했어요. 대회비는 누가 내는데? 엄마 청소비로?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고
영자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하느라.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대회비를 내기에 부족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든 해보자. 영자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정말로 전국 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말이죠. 영자는 관중석에서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가 시상대에 올라 목에 메달을 걸고 있는 모습,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봤죠? 제가 해냈어요. 경기장을 나서며 하늘이가 메달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최고야. 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체육관 관장님이 영자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50대 중반의 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성적으로 봐서는 국제대회 출전도 충분히 가능해요. 국제대회요? 네, 내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말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세계급이에요. 제가 30년간 태권도를 가르쳐 왔지만 이런 재능은 처음 봅니다. 영자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관장님의 다음 말에 현실로 돌아왔죠. 다만 국제대회 준비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지훈련비, 해외대회 참가비, 개인 코치비까지 합치면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해요. 3천만 원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말이 없었어요. 하늘이는 신이 나서 계속 경기 이야기를 했지만 영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 영자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미선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메달을 보여주자 미선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되니?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해야지. 엄마, 관장님이 국제대회도 나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국제대회? 미선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 거 나가서 뭐하냐? 돈만 들어가고. 그때 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하늘이 꿈을 응원해주자. 엄마도 참 현실을 봐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국제대회를 나가요? 엄마 청소비로? 방법이 있을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적금 해약하고 청소일을 더 늘리고 아껴 쓰면서 모아봐도 1년에 1,0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영자의 아파트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2단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2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담보대출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무슨 일이시라고 그러세요? 영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대출 조건을 설명해 줬지만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하늘이가 도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관장님이 오늘부터 특별훈련 시작한다고 하세요. 그래, 열심히 해라.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국제대회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늘이가 나간 후 미선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엄마, 설마 진짜 그 돈을 마련할 생각이에요? 하늘이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엄마 미쳤어요? 우리가 무슨 재벌이라고 3천만 원을 써요? 이 집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아. 영자는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선아, 너는 내 자식을 위해 뭘 해본 적 있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는 재능이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현실을 보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영자는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하늘이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어머니,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대출금 상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일주일 후 영자는 관장님께 훈련비를 전달했어요. 관장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해요. 그날 저녁 하늘이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전지훈련 들어가요. 정말 감사해요. 영자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청소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미선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영자는 그저 하늘이가 좋은 결과를 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영자는 그런 생각으로 잠들었어요. 하늘이가 전지훈련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청소일을 2군데씩 다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하늘이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보내온 하늘이의 사진을 보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몸도 더 단단해지고 눈빛도 예전보다 강해졌죠. 할머니, 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코치님이 아시아 대회에서 메달권이라고 하세요. 주말에 잠깐 집에 온 하늘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최고지. 영자는 뿌듯해하며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줬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우편함에서 은행 독촉장을 발견했을 때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달 대출 이자 170만 원을 연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자는 서둘러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자라도 꼬박꼬박 내셔야 합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문제가 커져요. 대출 담당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넣을게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청소일로 벌어들이는 돈이 월 120만 원,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선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차라리 집을 팔아버려요.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전세라도 구해서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뭐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이자를 못 냈고 세 번째 달이 되자 은행에서 정식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영자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늘이는 국제대회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본선 나가요. 한국 대표로 선발됐어요. 영자는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해외 원정비까지 추가로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다. 우리 하늘이가 한국 대표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하늘이가 다시 훈련소로 떠난 후 영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미 집을 담보로 빌린 돈도 바닥이 났는데 추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미선이 심각한 표정으로 영자 앞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집 팔고 정리합시다. 미선아, 엄마 혼자 이 짐을 지고 갈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영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알겠다. 집을 팔자.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살아온 집, 하늘이와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이 가득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을 통해 집이 2억 3천만 원에 팔렸어요. 대출금을 갚고 나니 4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영자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구했어요. 미선은 이제야 정신 차렸네라며 안심했지만 영자는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영자는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하늘이가 어렸을 때 벽에 그린 낙서, 가족 사진을 걸었던 목구멍들, 모든 게 추억이었죠. 할머니, 이사 왜 해요? 주말에 집에 온 하늘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요? 제 방은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늘아, 내가 금메달 따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정말요? 물론이지. 하늘이는 순수하게 믿었지만 미선은 옆에서 혀를 찼어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잠들었어요.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미선의 짐도 없고 영자가 모아둔 생활비 1,000만 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미선의 핸드폰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하나 와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하늘이 잃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영자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딸마저 떠나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대회 준비로 바쁘고 곧 해외로 떠나야 하는데 엄마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하늘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엄마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단다. 언제 와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죠. 하늘아,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다음 달이면 출국해요. 코치님이 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하세요. 그래, 잘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혼자 울었어요. 집도 없고 딸도 떠나고 이제 정말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영자는 청소 일을 세 군데로 늘렸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하늘이의 대회비만은 마련해야 했습니다. 누가 이겨야 사는 세상이라 했냐? 영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레를 들었어요. 원룸 월세까지 밀리기 시작한 지 열흘째, 영자는 결국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짐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영자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하늘이 사진만 챙겨 나왔어요. 어디로 가지? 영자는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평생 가족만 돌보며 살아온 삶의 결과였죠. 그때 고물상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분리수거 일을 하면서 가끔 만나던 분이었는데 영자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물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영자 씨,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70대의 고물상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영자를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물상 아주머니는 사정을 듣고 난 후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쩜 이런 일이. 일단 들어와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고맙습니다. 하루만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뭘 그런 말을 해요. 나도 혼자 사는 몸인데 뭐. 그날 밤 고물상 구석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던 영자에게 아주머니가 따뜻한 밥과 김치를 가져다 줬어요. 영자 씨, 사람도 금메달처럼 쓸모 있어야 빛난다지. 헌데 당신은 쓸모보다 귀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를 위해 집까지 팔고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으면서도 포기 안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며칠 후 하늘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내일 출국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드디어.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계세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영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늘이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꼭 금메달 따서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영자는 또 울었어요. 손자는 꿈을 향해 떠나는데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아 있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한편 태국에 도착한 하늘이는 숙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체육관에서 후원해주기로 한 비용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하늘아, 미안하다. 체육관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지원하기 힘들겠다. 관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숙소비는 어떻게 해요? 일단 오늘까지만 있고 내일부터는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 하늘이는 당황했어요. 대회는 일주일 뒤인데 숙소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죠. 그날 밤 하늘이도 짐을 챙겨 호텔을 나와야 했습니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늘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도복 가방을 안고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는 영자가 고물상에서 나와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아주머니도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영자는 얇은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감쌌어요. 도복보다 얇은 담요 한 장이구나.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무원이 깨웠어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자는 일어나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맸어요. 공원, 24시간 카페, 찜질방. 갈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늘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지금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니?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숙소에서 나와야 해요. 후원금이 끊어졌어요.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하늘이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거죠. 하늘아, 괜찮다.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할머니도 힘드시죠?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어요. 영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하늘아, 할머니도 지금 집이 없어. 네. 집도 팔았고, 엄마도 나갔고, 할머니도 길거리에 있단다. 전화 너머로 하늘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아니야, 하늘아. 이건 할머니가 선택한 일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영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하늘아, 대회는 꼭 나가거라. 여기까지 온 걸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숙소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할머니도 버티고 있으니까 너도 버텨라. 그날 밤 영자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하늘이 생각을 했어요. 저 멀리 태국에서 손자도 자신과 똑같이 노숙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여기서 포기하면 너도 포기하게 될 거야. 영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청소일을 나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태국의 하늘이도 공원에서 밤을 보내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벤치에서 자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으며 버텼어요. 대회까지 일주일 할머니와 손자는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거리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물상 아주머니가 급하게 찾아와 말했어요. 영자 씨, 큰일 났어요. 미선 씨가 대출금 일부를 가지고 도망갔다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집 팔 때 받은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미선 씨가 몰래 빼갔다고. 영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돈마저 딸이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럼 하늘이 대회비는? 그것도 문제지만 은행에서 부족한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딸도 배신하고 돈도 없고 하늘이에게 무슨 얼굴로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체육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장님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어머니, 하늘이 아버지 정진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진호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미선의 전 남편 하늘이의 아버지였거든요. 사업 실패 후 잠적했다가 뒤늦게 하늘이 소식을 들었대요. 태국으로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진호는 2년 전 사업이 망하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나타난다는 게 영 못 믿어왔죠. 그 사람이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늘이 아버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편 태국의 하늘이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대회를 이틀 앞두고 몸살까지 났거든요. 공원에서 자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끼니도 거르다 보니 컨디션이 최악이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는 벤치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하늘아, 아빠다. 하늘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어요. 아빠, 왜 여기에? 늦었지만 왔다. 미안하다, 하늘아. 정진호는 야윈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하늘아, 일단 호텔로 가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 돈은 괜찮아요? 걱정 마라.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고 있어. 하늘이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그냥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진호는 하늘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아, 내 할머니가 집을 팔았어. 네. 내 대회비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잡고 지금은 노숙자 신세야. 하늘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 정도까지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길거리에 계셔.
내 엄마는 돈 가지고 도망갔고 하늘이는 오열했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빠, 저 대회 포기할래요. 할머니 찾아가야 해요.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정진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하늘아, 내 할머니가 뭘 위해 이 고생을 하시는 줄 아니? 내가 성공하는 걸 보기 위해서야. 지금 포기하면 할머니 마음이 더 아플 거야. 하늘이는 혼란스러웠어요. 대회를 계속해야 할지,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자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은행에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어려워졌어요.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영자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지하철역에서 하늘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야. 할머니, 저 아빠 만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정말 집을 파셨어요? 영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하늘아. 할머니가 욕심을 부렸나 보다. 할머니,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내 일에만 집중해라.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포기할게요. 안 돼. 영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왜 이 고생을 하는 줄 아니?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서야. 지금 포기하면 할머니가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돼. 하지만, 하늘아, 약속해라.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늘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꼭 금메달 따서 할머니 얼굴에 웃음 지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하늘이만이 희망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하늘이는 아버지와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늘아, 최선을 다해라. 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진호가 격려했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경기장에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 했어요.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대회 전날 밤 하늘이는 할머니가 써준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넌 금메달이 아니라도 내 전부다. 다치지 말고 내 길을 가렴. 할머니의 손글씨를 보며 하늘이는 다짐했습니다. 꼭 이기겠다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대회 당일 아침 하늘이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써준 쪽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구겨지고 낡은 종이였지만 하늘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넌 금메달이 아니라도 내 전부다. 다치지 말고 내 길을 가렴. 할머니의 글씨를 보며 하늘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아, 준비됐니? 정진호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네, 아빠. 긴장되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진호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란스러워하던 하늘이가 이제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경기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추운 날씨에 괜찮으실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해졌어요.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영자가 고물상 아주머니와 함께 작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하늘이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영자 씨, 하늘이 나왔어요.
고물상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화면 속 하늘이는 한국 국가대표 도복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저 멀리 태국에서 손자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하늘이가 저렇게 컸나?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경기장 대기실에서 하늘이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복을 입고 띠를 매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경기 상대는 베트남 선수였어요. 하늘아, 평소대로만 하면 돼. 정진호가 격려했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관중석에서 응원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늘이의 귀에는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단다. 첫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이는 침착하게 상대방을 관찰했습니다. 베트남 선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었지만 하늘이는 차분하게 방어하며 기회를 노렸어요. 1라운드가 끝날 무렵 하늘이가 완벽한 돌려차기로 머리를 공격해 3점을 얻었습니다. 좋아. 정진호가 소리쳤어요. 하늘이는 그 기세를 몰아 2라운드에서도 완승했습니다. 첫 경기를 쉽게 이긴 하늘이는 8강에 진출했어요. 한국의 영자도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지켜봤어요. 영자 씨, 하늘이 정말 잘하네요. 고물상 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그래요.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8강 상대는 일본 선수였어요. 작년 세계대회 은메달리스트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늘이는 긴장했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일본 선수가 먼저 공격해왔어요.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였지만 하늘이는 침착하게 피했습니다. 1라운드는 팽팽한 접전 끝에 1대1로 끝났어요. 2라운드에서 하늘이는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하늘이의 연속 공격에 일본 선수가 밀렸고 마침내 하늘이가 몸통 공격으로 2점을 추가했습니다. 하늘이가 이기고 있어요. 영자가 손을 모으며 기도했어요. 3라운드, 일본 선수가 필사적으로 반격했어요. 점수 차를 좁히려고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하늘이는 차분히 방어했습니다. 경기 종료 10초 전 하늘이가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켰어요. 4강 진출이었습니다. 해냈다. 하늘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4강 상대는 터키 선수였어요. 체격이 크고 파워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하늘이는 이번에도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여기까지 버텨주셨어요. 하늘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터키 선수의 강력한 공격이 쏟아졌어요. 하늘이는 체력적으로 밀렸지만 기술로 맞섰습니다. 1라운드에서 터키 선수가 2점을 먼저 얻었어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라운드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니 절대 질 수 없었거든요. 하늘이의 정확한 발차기가 터키 선수의 머리를 맞췄어요. 3점을 얻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3라운드는 치열한 공방전이었어요. 서로 한 점씩 주고받으며 막판까지 갔습니다. 경기 종료 5초 전 하늘이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완벽한 공격이었습니다. 터키 선수가 쓰러졌고 하늘이가 결승에 진출했어요. 한국의 영자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자 씨, 하늘이가 결승 갔어요. 결승? 고물상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텔레비전 속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해냈구나. 경기장에서 하늘이는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돼요.
꼭 금메달 목에 걸어드릴게요. 대기실로 돌아온 하늘이에게 정진호가 다가왔어요. 하늘아, 정말 대단하다. 내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빠, 할머니한테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하늘아. 할머니가 다 봤다. 너무 자랑스럽다. 할머니, 결승 가요. 꼭 이길게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최고야. 하지만 다치지는 말거라.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이는 결승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대는 일본의 에이스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승전을 1시간 앞둔 대기실에서 하늘이는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상대는 일본의 야마다 다케시, 작년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할머니의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하늘아, 긴장되니? 정진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설레요. 상대가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 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영자가 고물상 아주머니와 함께 인터넷 카페에서 중계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 사장님도 하늘이 이야기를 듣고 결승전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영자 씨, 곧 시작해요. 고물상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화면에 하늘이가 나타났을 때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손자를 보니 지난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저렇게 의젓해졌네. 영자는 눈물을 훔쳤어요. 경기장에서는 양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이길게요.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되었어요. 야마다는 경험이 많은 만큼 침착했고 하늘이를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야마다가 하늘이의 몸통을 정확히 맞췄어요. 2점을 선취당했습니다. 아, 영자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단다. 1라운드 중반, 하늘이가 반격을 시작했어요. 야마다의 공격을 피하면서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타이밍의 돌려차기를 성공시켰어요. 야마다의 머리를 정확히 맞힌 3점 공격이었습니다. 좋아. 정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1라운드는 3대2로 하늘이가 앞서며 끝났어요. 하지만 야마다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자 야마다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하늘이는 수세에 몰렸지만 끈기 있게 버텼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니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라운드 막판, 야마다가 연속 공격을 시도했어요. 하늘이는 간신히 피했지만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2라운드는 야마다가 2점을 추가해 4대3으로 역전했어요. 한국의 영자는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지켜봤어요. 영자 씨, 괜찮을까요? 고물상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해낼 거예요.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하늘이는 한 점 뒤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써준 쪽지의 내용이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내 길을 가렴. 하늘이는 자신만의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자신의 리듬으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야마다가 공격해오면 정확히 피하고 틈이 보이면 과감하게 공격했어요. 라운드 중반 하늘이의 발차기가 야마다의 몸통을 맞췄어요. 2점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동점이에요. 영자가 소리쳤어요. 경기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야마다도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하늘이는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하늘이가 기회를 잡았어요. 야마다가 공격하다가 균형을 잃은 순간 하늘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의 돌려차기가 야마다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들어갔다. 정진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3점을 추가한 하늘이가 8대4로 앞서게 되었어요. 야마다는 마지막까지 반격을 시도했지만 하늘이는 침착하게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마침내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려 퍼졌어요. 승자 대한민국 김하늘. 하늘이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금메달이에요. 한국의 영자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텔레비전을 바라봤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해냈구나.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이가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서자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늘이는 계속 울었어요. 중계 해설자가 말했어요. 김하늘 선수의 감동적인 우승입니다. 할머니가 집까지 팔아가며 손자의 꿈을 지원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하늘이의 인터뷰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늘 선수,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늘이는 금메달을 가슴에 안고 말했어요. 할머니께 이 메달을 바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손자의 효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거든요. 영자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손자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신을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영자 씨, 정말 축하해요. 하늘이가 해냈어요. 고물상 아주머니도 함께 울며 축하했어요. 그날 밤 하늘이의 우승 소식은 한국 전체에 퍼졌어요. 인터넷과 SNS에서는 할머니와 손자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자의 희생정신에 감동받았고 하늘이의 효심에 박수를 보냈어요. 태국에서 하늘이는 금메달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늘이의 금메달 소식이 한국에 전해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인터뷰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한 것이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영자에게 쏠린 거예요. 할머니가 집까지 팔아서 손자 꿈을 지원했다고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인터넷에는 영자를 찾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금메달 할머니를 찾습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고물상 아주머니와 함께 인터넷 카페에서 하늘이 경기를 본 후 다시 거리로 나와 있었거든요. 영자 씨, 하늘이가 정말 대단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고물상 아주머니가 격려했어요. 그래도 하늘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고물상 아주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카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이모,
지금 뉴스 보세요. 하늘이 할머니를 전국에서 찾고 있어요. 뭐라고? 텔레비전에서 하늘이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요. 고물상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영자를 흔들었어요. 영자 씨, 큰일 났어요. 온 나라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그들이 다시 인터넷 카페로 달려가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하늘, 뉴스에서는 영자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당황했어요.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김하늘 선수의 금메달 뒤에는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아 손자의 꿈을 지원한 할머니를 국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체육관을 찾아가 관장님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김하늘 선수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셨거든요. 집까지 팔아서 대회비를 마련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집을 팔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노숙을 하고 계실 거라고 들었는데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이런 할머니가 노숙을 하고 계시다고? 국가가 나서서라도 찾아야 한다. 하늘이 할머니를 꼭 찾아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하늘 할머니를 찾아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50만 명이 동의했어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영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런 분이 노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즉시 찾아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수색에 나섰어요. 영자의 사진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하늘이가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상황을 모르던 하늘이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 선수, 할머니를 찾는 전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실종되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 국민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하늘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실종되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늘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때 영자가 있던 인터넷 카페로 KBS 취재진이 들이닥쳤어요. 누군가 영자의 위치를 신고한 거였습니다. 할머니세요? 기자가 다가왔어요. 영자는 어리둥절했어요. 네. 김하늘 선수 할머니 맞으시죠? 온 나라가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카메라가 영자를 비추기 시작했고 곧 생중계가 시작되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김하늘 선수의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었어요. 영자의 초라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영자는 카메라 앞에서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하늘이가 금메달을 땄는데 어떠세요? 그제야 영자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해냈구나. 너무 자랑스러워요. 힘드셨죠? 아니에요. 하늘이만 잘 되면 저는 괜찮아요. 영자의 진심 어린 말에 전국의 시청자들이 울었어요. 이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받은 거였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나온 관계자가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거 문제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지원해 드릴 거예요. 이런 분이 노숙을 하시면 안 되죠. 기업들도 앞다투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대기업에서는 영자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하늘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영자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아,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게 너무 고마워. 이제 빨리 돌아와서 할머니 얼굴 좀 보자. 그 순간 하늘이가 공항에서 영자의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을 본 하늘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하늘이는 금메달을 꼭 안고 중얼거렸어요. 빨리 가서 안아드려야겠어. 온 나라가 영자와 하늘이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